그래도 이제 강용석이 와서 얘기하는 거를 들어주시려고 이렇게 서 계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앞에서부터 기다려주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희 부천에 사실 우리 차명진 선대위원장님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고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2번 되시고 그 다음에 3번 떨어지셨으니까 얼마나 이 아픔이 많겠어요. 그래서 부천에 가려고 하니까 꼭 가야 되냐고 계속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오고 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나서 많이 좀 이렇게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 차명재 위원장님 2년 전에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가평에서 집 짓고 형수님하고 같이 계신데 제가 그 가평에서 농사 짓겠다고 하시는 분을 억지로 다시 이 판에 끌어다가 모셨습니다. 근데 잘 모셨죠? 네. 요즘 이제 1세 때 연설하시는 거 보니까 저렇게 연설을 좋아하시는 분이 연설 안 하고 그동안 2년 동안 농사만 짓고 어떻게 살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공약을 사실 제가 4월 4일에 처음 출마 선언하면서 수원과 성남과 과천에 있는 3대 애물단지 수원 군공항, 성남 군공항, 그리고 과천 경마장 이거를 옮기겠다. 그리고 그 옮긴 데다가 그 옮긴 땅에다가 규제 프리존이라는 걸 만들어서 정말 세계적 기업들, 국내 굴지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경기도민들의 일자리를 확실하게 만들어내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면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랬더니 모든 후보가 이걸 다 베꼈어요. 모든 후보가 이걸 다 베껴서 김동연 후보도 베끼고 김은혜 후보도 베끼고 베끼는 건 좋아요. 공약이 좋으니까 베끼는 건 좋지만 원저자가 누군지 좀 표시하고 베껴야지. 옆에 강용석 원저자 이렇게 쓰든지 해서 누가 만든 공약인지는 알아야지. 그리고 만들어서 그걸 공항을 옮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항을 어디로 옮길 건지 어떻게 옮길 건지 그리고 옮긴 자리에 뭐 할지 이런 어떤 철학이나 배경이 없이 그냥 옮긴다는 말만 베끼니까 이 옮긴 땅에다 뭐 할지 대책도 없어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베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너무 좋은 공약 너무 일찍 내놓으면 서로 다 베끼겠다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사실 그 김남매 둘이 이 공보 보시면 공약이 거의 비슷한데 그 비슷한 건 서로가 베낀 게 아니고요. 그 원저자가 똑같아서 그래요. 20년 전부터 경기도 공무원 하던 사람들이 내내 써오던 거를 그냥 두 분 다 그냥 그 관성적으로 그냥 베낀 거예요. 공약이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원래 있던 거. 왜냐면 선거 때 공약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공약 보고 찍어주냐? 그냥 당 보고 찍어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한민국 정치판에 공약이나 정책 경쟁은 없고 그냥 양당 간의 싸움만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았는데 저희 공약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공약 천재 강용석이래요. 저는 어려서부터 천재 소리 많이 들어서 천재 소리 듣기 싫어요. 듣기 싫은데 공약은 천재여야만 하는 게 아니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게 공약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보다 적은 예산으로 빠른 시간 내에 뭔가를 이뤄내서 경기도민들 그리고 우리 부천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이익과 효율을 안겨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계획해서 발표하는 게 그게 공약입니다, 여러분. 경기도민들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고 그냥 설문조사를 여러 번 돼서 여러 번 하는데 그냥 제일 큰 고통이 뭐냐면 20% 정도가 다들 교통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교통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20%의 교통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냐? 경기도민 1,400만 중에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분이 150만 명입니다. 매일. 근데 이분들이 30분, 40분 내에 출퇴근이나 통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짧으면 1시간 반, 길면 2시간씩 걸려가지고
출퇴근을 해야 돼요. 이러면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을 출퇴근에다 쏟고 있으니 하루 24시간 중에 6분의 1이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 동안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그 시간을 차라리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책이라도 있든지 뭐든지 할 텐데, 그 막 콩나물 시루 같은 데서 대중교통에서 흔들리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하루의 중요한 시간이 날아가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게 경기도지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해서 경기도민들을 그 단 30분만이라도, 1시간까지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단 30분만이라도 출퇴근 시간, 통학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을 좀 더 경기도민들이 더 자기한테 좋은 훌륭한 일에 쓸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선물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20만원, 30만원 주내만에 하면서, 아니 20대 청년들한테 20만원 주는 게 그 청년들을 인생을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됩니까? 그나마도 그냥 척 주는 것도 아니고 주내만에 하면서 옥신각신 하다가 선거 막바지쯤 돼가지고 20만원 줘요. 그게 매표지, 그게 도표를 돈으로 사겠다는 거지, 그게 진짜 청년들을 위해서 주는 돈입니까? 자기 당선되겠다고 주는 돈 아니에요, 그거? 사실은 그런 돈은 거부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 여러분, 저 강용석은 그런 달콤한 약속은 안 합니다. 누구에게 몇십만원 주겠다, 뭐 어떤 후보가 50만원 준다니까 저는 10만원 더 드릴게요. 뭐 시장에서 장사합니까? 경매에서 뭐 물건 사요? 그런 짓 하라고 경기도지사 뽑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기도지사는 한정된 예산에서 사업을 어떻게든지 잘 해가지고 빨리 경기도민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교육 문제 해결하고, 이런 산적한 문제들을 한정된 예산에서 해결하라고 뽑는 거지, 10만원, 20만원 더 주니 덜 주니 이런 얘기 하라고 뽑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찾아주십시오. 경기도민이 20만원 더 받겠다고 누구 찍고, 뭐 말도 안 되게 뭐 해준다는 거 하니까 그 말에 속아서 찍고, 이게 아니고 진짜 누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공약을 내세워서 제대로 4년 안에 평가를 받을지, 이걸로 결정을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저희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놓은 지선 공약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지선 공약에 뜨겁게 반응해 주셔서 저희도 긴가민가 했는데 정말 잘 내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선이라는 거, 사실 이 맨 처음 모델은 부천 옥길지구를 가지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옥길동에 이미 뭐 벌써 들어가기 시작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10년 동안 영 만들어준다 무슨 선이 돌아온다 어떤다 저떤다 수많은 거짓말을 매번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구청장 모든 후보들이 다 얘기했는데 10년 동안 뭐가 바뀌었습니까? 착공에 삽 한 번 떴냐고요?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10년 동안 마을버스 타고 여기 역곡역까지 30분 40분 걸려서 오시는 거,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차명진 위원장님이 그 GTX와 그런 여러 가지를 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지선 얘기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선이라는 게 예전부터 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그 고정관념만 깨면 돼요. 철도는 종점에서, 그러니까 그 시작점에서 시작해서 종점까지 그냥 쭉 가야 된다, 이 생각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생각만 안 하면 중간에 다른 역에서 끼어들면 어떻게 끼어드냐? 옆에다가 선 하나만 살짝 더 만들면 돼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뛰어들어가 올 수 있는 이 공간만 만들면 충분히 지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본선이 뭐 이를테면 5분에 한 번씩 있다? 그럼 중간에 있는 3분에다가 지선 열차를 하나 끼워 넣어도 요즘은 뭐 시간 1분 30초 차이만 나도 충분히 앞뒤 열차가 부딪히지 않고 사고 안 나고 잘 지나가낼 수 있습니다. 왜냐, 컴퓨터로 다 컨트롤하고 기차 기차 조종하시는 분이, 운전하시는 분이 직접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위에 그 컨트롤 센터에서 다 사고 안 날 정도로 거리 조정 다 시키고 속도 조정 다 시킵니다. 그렇게 다 운행되기 때문에 1분 30초 정도만 시간 두면 충분히 운행 가능해요. 그러면 본선에 영향 안 미치고도 지선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없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돌아올지 모를 뭐 3호선, 4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연장선이 언제 돌아오네. 지금 이제 새 노선은 놓을 수도 없어요. 새 노선 들어갈 만한 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새 노선을 어떻게 놓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연장해준다, 조속히 완공하겠다, 이게 김남매 공약들이에요. 본인들이 전혀 이거 언제 할 수 있을지, 여기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 아무 생각 없이 내놓는 겁니다. GTX? 김문수 지사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GTX 여러분 공사 현장 보신 적 있어요? 왜 보시기가 힘드냐? A 노선만 착공했는데 그나마도 그게 30%밖에 지금 안 됐어요. A, B, C 노선 다 완공하는 목표가 2040년입니다. 그때도 될지 안 될지 몰라요. B, C는 아예 착공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김남매는 뭘 얘기하냐? D, E, F를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착공할 건데? D, E, F에 뭐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30년 후에 완공될 기차 지금 얘기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30년간 집권하나? 4년 지사하면서 30년 후에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GTX, DEF 얘기를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순진하십니까? 바보예요?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김동연 후보나 김은혜 후보나 똑같아. 둘 다 자기들도 모르는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짓말 못 하겠더라고요. 안 될 거 알면서 해겠다. 안 될 거 알면서 막 선을 막 그어. 되지도 않은, 어차피 언제 될지 모르는 거니까 막고, 여기도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도 해준다. 거기도 연장해준다. 저기도 연장해준다. 그 연장해주겠다는 선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 예산 다 들이면요, 대한민국 철도 예산 다 들어가도 안 돼요. 네? 대한민국 철도가 경기도에만 들어옵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런 연장 노선이 안 되냐? 이건 대한민국 광역철도망 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그 광역철도망 계획에 들어가면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국가 예산을 넣을 때 경기도 것만 특별히 연장하라고 돈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부어 넣어주게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다. 경기도 국회의원 59명이 아무리 목을 쓰고 악을 써봐야 나머지 지역 국회의원들 240명이 반대하면 절대로 이런 건 안 된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와 다른 지역의 문제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역은 경기도의 인구를 뺏긴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서울도 인구가 줄어들어요. 경기도의 인구를 뺏겨서. 경기도가 2000년에 1000만에서 지금 2022년에 1400만 인구가 느는 동안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역이, 세종시 하나 빼놓고 모든 지역이 다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러니 인구가 주는데 경기도에만 인구가 늘고 경기도에만 특혜를 주는 법을 그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안 하겠어요? 당연히 반대합니다. 그러면 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그걸 하겠다고 약속을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사기. 돈 없는데 나 떠줄게. 돈 언제까지 만들어서 해줄게. 돈 없고 돈 들어올 일도 없다는 걸 알면서. 보통 그러면 그게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게 사기예요. 뭘 해줄 수 있는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게 그게 사기인데,
김은혜, 김동연 후보가 하고 있는 짓이 사기꾼들이 하는 짓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사기꾼들은 대신 돈을 뺐죠. 에? 여러분들의 돈을 가져가려고 하죠. 귀에 듣기 좋은 말로 돈을 뺏어가는 게 사기꾼이라면 여러분들에게 그만큼이나 소중한 표를 뺏어가는 사기꾼들이 지금 김남매가 하고 있는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차명진 위원장하고 머리를 맞대고 또 우리 전체 캠프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에서 가용한 예산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교통대책을 내놨어요. 여러 가지 교통대책을 내놨는데 그 중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대중교통 시간 연장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서울 지하철, 서울의 대중교통 여기가 전부 11시, 11시 반 이렇게 시간이 자꾸 땡겨졌어요. 막차 시간이. 그러는 바람에 11시 반, 11시 20분에 막차니까 강남역, 사당역에서 출발하려면 10시 반, 10시 40분에는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 회식하다가 한참 분위기 좋아지고 2차 막 가려고 하고 2차 도착해서 앉아있는데 나가야 돼. 이러니 경기도민들은 제대로 회식도 못하고 회사를 다녀도 회식을 못하고 학교 친구들하고도 늦게까지 놀지도 못하고 집에 오기 위해서 단지 그렇게 되는 불편을 여러분들께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대중교통 시간 연장이라는 공약을 내놨더니 오세훈 시장이 그걸 바로 받아서 새벽 1시까지 연장하겠답니다. 공약 발표한 거 들으셨죠? 어제 바로 새벽 1시까지 연장한대요. 새벽 1시까지 서울에서 연장이 되면 여러분들 한 12시 한 15분 정도까지만 도착하면 집에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내놓은 건 또 뭐냐? 12시부터 5시까지 12시에 도착했는데 놓쳤어. 막차 놓쳤어. 요즘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난리예요, 난리. 에? 카카오 택시 아무리 불러도 오질 않아. 왜 그러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10시에 끝나고 9시에 끝나고 이러는 바람에 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좀 연세 많은 분들이 상당 부분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택시 가용하는 택시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한 5, 6개월은 그냥 계속 택시 못 잡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빨리 해결할 거냐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전국의 관광버스의 60%가 차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 관광버스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경영이 어려워요. 다 경영이 어려워. 그런데 이 관광버스들을 그러면 심야 교통수단으로 대체해서 집어넣으면 어떻겠나? 네? 왜냐하면 경기도 버스라고 해가지고 공공버스니 뭐니 해가지고 새로 버스를 확 늘려가지고 기사 뽑고 어떻게 하고 이거 시간도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운영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심야에만 운행하는 새벽 12시부터 5시까지만 운행하고 그리고 관광버스들을 거기다가 투입을 하면서 요금도 관광버스도 종류가 여러 종류잖아요. 여러 종류 40인승도 있고 20인승도 있어요. 제일 고급스러운 건. 그런 20인승 버스는 이를테면 한 10,000원 받고 그 다음에 중간치는 한 8,000원 받고 40인승 이런 관광버스는 한 6,000원 받고 하면서 주요 노선, 주요 역들에서 배치해서 촘촘히 이걸 짜면 충분히 관광버스는 관광버스대로 수익을 남기고 또 여러분들도 아무 불편 없이 심야에 2시에 도착했건 3시에 도착했건 간에 그 버스 타고 집에 오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요 돈 들 게 없어요. 돈 들 거 없이 경기도가 바로 계획실에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산 핑계대고 핑계대고 이러지 않아도 가능한 거예요. 이런 공약들은. 예산이 진짜 들어가는 건 뭐냐? 지선입니다. 지선. 그러나 지선은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지선을 말씀드릴 텐데 지선은 이런 거예요. 앞에서 차명진 위원장님도 지선 얘기를 좀 했지만 2호선에 신정지선
그리고 이쪽 지선해가지고 지선이 90년대부터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선 이용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지선을 탔는지 본선을 탔는지 알지도 못해요. 왜냐면 거기서 출발해서 타면 기차를 바꿔 타는 것도 아니고 같은 기차로 다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부천 옥길에서 지금 스타필드역하고 저 NH 사거리 이렇게 역을 놓으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스타필드에서 타면 처음 시작점에서 타는 거예요. 타고 여기 온수역에다 꽂으면 그냥 1호선으로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스타필드역에서 출발하시는 분이 역곡이나 이 뒤쪽으로 인천 쪽으로 가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다 목적지가 서울이에요. 그 반대로 가실 분은 있을까요? 그 반대로 가시는 분은 기존처럼 마을버스 타고 역곡역에 와서 저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서울 가실 분들은 이 지선 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30분은 절약될 겁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쉬울까? 역 두 개에 이 선 하는데 한 2km 정도 만들면 됩니다. 지금 서울에서 지하철을 만들 때 1km에, 역까지 다 포함해서 1km에 1200억 정도 든다 그래요. 근데 경기도에서 만들면 땅값이든지 여타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좀 줄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역 하나에 1000억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 역 하나에 1000억이고, 그리고 역과 역 사이 연결하고 이 온수역에다가 한 선 더 만들고 뭐 이런 온수역 쪽을 좀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한 3000억 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3000억 정도면. 3000억이 물론 큰 돈입니다. 큰 돈이지만 경기도 1년 예산이 33조예요 올해. 사업 예산만 한 5조 가까이 됩니다. 그 5조 가지고 지역 화폐니 청년소득이니 무슨 뭐 이상한 짓거리 막 벌여가지고 쓸데없이 돈 나눠주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쓸데없이 경기도에 기존에 있던 기관에 그 지역 화폐를 관리하는 무슨 경상원이니 뭐니 해가지고 또 만들어서 거기다가 100명 200명 자기 측근들 갖다 집어넣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과감히 없애고 예산 확실하게 배분해가지고 3천억 원 빼내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12개 지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12개 지선 해서 총 사업비 한 4조 정도면 충분히 만듭니다. 근데 이걸 경기도 예산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 예산은 한 55% 정도 들어가면 되고 30% 정도는 국가 예산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에 경기도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30% 정도 국가 예산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민자라든지 뭐든지, 이를테면 스타필드 역에다가 스타필드 이름 붙여주겠다. 그러면 500억 정도 신세계에서 내놓습니다. 그렇게 한 방에 유치해가지고 이름 뭐 스타필드 뭐 어떻고 뭐뭐 어때요? 예산 그런 식으로 아껴서 그렇게 하면 한 2조 한 2, 3천억 정도를 4년에 나눠서 빼내면 12개 지선 완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에 6천억이에요. 한 해에 6천억. 4년에 나누면 한 해에 6천억인데, 여러분 경기도민 이렇게 12개 지선에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저희가 대충 계산해도 경기도민 한 120만 명이 역세권에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공약을 만들어야지 경기도민들을 잘 살게 하고 경기도민들이 편안해지고 경기도민들을 제대로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지선 공약이 좋긴 좋은가 봐요. 탐이 났어. 또 김남매가 지난번 토론회에서 이 지선 공약 너무 좋다고, 둘 다 좋다고 해요. 금방 또 따라하려고 할 것 같아. 심지어는 이재명도 계양구에 가더니 지선 놓겠대요. 지선 놓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따라하는 사람이 잘하겠습니까? 이걸 처음 만든 사람이 잘하겠습니까? 네? 저희처럼 예산까지 전부 계산해서 이 예산 어떻게 만들 건지, 경기도 예산 더 늘려라, 그렇게 안 하고도
그 예산 내에서 어떤 식으로 배분해서 만들 건지까지 전부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잘하겠습니까? 남의 떡이 커 보여가지고 그냥 따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공사하는 건 말이죠. 건설공사, 대규모 토목공사 이런 공사는 돈이 문제예요, 돈이. 기술이나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얼마나 확 때려 붓느냐에 따라서 빨리 만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늘어지는 거고 그런 거예요. 한강다리 중에서 올림픽 대교는 2년 만에 만들었는데 월드컵 대교는 13년 걸려서 만들었어요. 기술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30년 전에 만든 게 2년 만에 만들었어. 그건 왜 그러냐? 올림픽 대교는 그때 돈 왕창 부어서 빨리 만들었던 거고, 월드컵 대교는 월드컵 끝난 지가 언젠데 자일필 미루면서 13년 걸려서 이제 드디어 올해 완공이 됐어요. 이게 돈을 부어넣는 거의 차이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한 60년 또 70년 동안 제일 높았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거 있잖아요. 뉴욕에 킹콩이 막 올라갔던 거. 그 빌딩 1934년도에 14개월 만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90년이 흘러도 아직도 튼튼하게 그대로 있어요. 공사라는 게 그런 겁니다. 누가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예산을 부어넣어서 제대로 만드느냐, 그거지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제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기니까 늦게 걸린다? 길면 공구를 나눠가지고 여러 건설회사에다 나눠서 주면 돼요. 5년 걸린다? 5개로 나눠서 1년 안에 다 동시에 착공해서 동시에 하면 그럼 완공 빨리 시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금천 옥길은 이 지선이 처음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처음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제가 도지사가 되면 옥길역은 2년 안에 완공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가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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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2년 안에 이게 되는 게 보여야 돼요, 빨리. 2년 안에 완공될 것 같다라고 하면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아마 경기도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도 지선 놔달라고 강용석 쫓아와서 바지가랑에 붙들고 난리를 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옥길동에서 편안하게 1호선 그냥 가는 기차를 타서 아, 차명진 의원을 계속 뽑아줄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 차 위원장님이 참 좋아하시겠죠? 네, 여러분, 그리고 이 예산 문제 이런 것도 그렇지만 또 하나가 신도시 문제입니다. 일기 신도시 문제예요. 여기 부천은 이제 중동이 문제인데, 일기 신도시 문제가 뭐냐면, 이 일기 신도시 문제도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 두 남매가 또 똑같아요, 공약이. 신도시 특별법 만들어서 용적률 500%까지 올려주겠다, 이거야.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하나도 없이 신도시 특별법 만들어서 용적률 500% 올려준다? 둘이 똑같아. 예? 근데 지금 일기 신도시의 문제는 뭐냐면 성량갑 아파트입니다. 성량갑 아파트. 예? 이 15층 정도의 성량갑 아파트가 그냥 신도시 전체를 꽉 채우고 있지, 여기에 무슨 제대로 된 공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좀 이렇게 도로가 제대로 나 있거나 뭐 보행로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떤 쾌적하다 이런 느낌이 없이 굉장히 답답한 아파트 단지다. 이게 일기 신도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냐? 그때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원 건설한다고 하면서 너무 급히 막 때려 지어넣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때 토지공사가 만든 분당 일산은 좀 나은데, 주택공사가 만든 평촌하고 삼보는 아파트밖에 없어. 너무 답답해. 이게 문제예요, 평촌하고 중동은. 그래서 이건 단순히 용적률을 500, 그리고 그 원래 중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용적률이 어지간히 올라가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도 찬성을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냥 용적률만 500%로 때려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성량값이 2층 성량값이 되는 거예요. 기반시설은 하나도 없고 그냥 지금 있는 거에서 인구만 2배 늘어나는 건데
문제는 또 이 신도시 특별법이 뭐가 문제냐? 아까 철도하고 똑같아요. 경기도에만 30년 된 아파트를 재건축하겠다고 경기도에만 일기 신도시 특별법 형태로 법을 만들어서 용적률 특혜를 준다? 이게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의 인구를 뺏기는데 더 뺏길 거 아니에요? 기존 아파트보다 2배가 늘어나면 인구가 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더 뺏길 거 아니에요? 그런 특별법은 국회를 절대로 통과를 못합니다. 근데도 그걸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제 바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자마자 그런 특별법, 경기도에 특혜 주는 그런 특별법은 할 수가 없다. 이 김남매는 둘 다 특별법으로 해결하겠다고 계속 그랬어요. 특히 김은혜 후보는 힘 있는 후보니까 된대. 그렇게 힘이 있었으면 김은혜 의원은 본인이 국회의원 때 국토교통에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일기 신도시 특별법 하겠다고 무슨 노후 뭐 도시의 스마트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법안 내놨는데 그 법안 국토교통위에 법안 심사 소위에도 못 올렸어요. 공청회에서 잘려버렸어. 국회의원도 못 국회의원 때도 못했던 법을 도지사가 어떻게 합니까? 도지사 1년에 국회 며칠 가지도 않아요. 도지사가 법을 어떻게 만들어? 대통령도 제대로 못하는 게 법이에요. 검찰총장 출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검수완박을 하는데 막질 못하는데, 근데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경기도와 나머지 모든 지역의 문제인데 어떻게 숫자에서 모자라는데 어떻게 통과를 시켜? 그러니까 신도시 특별법 만들어서 신도시 재정비하겠다. 이거는 생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겠다고 왜 안 되냐고 나중에 도지사 뽑아놓고 나서 쫓아가면 분명히 할 얘기 그거예요. 아니 법을 통과를 안 시켜줘서 못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에? 국회에 가서 얘기하십시오. 국회에서 법을 통과를 안 시켜, 나는 내놨는데 국회에서 법을 통과를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당장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 말을 믿은 게 잘못입니다. 왜냐, 안 되는 건데, 처음부터 불가능한 건데 그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거짓말이지만 그 말을 믿는 것도 순진한 겁니까? 바본 겁니까?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신도시 특별법에 의한 도시 재정비, 신도시 재정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경기도지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김남매는 둘 다 경기도지사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를 몰라요. 몰라. 경기도지사의 권한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국회에다가 얘기해서 뭘 만든다, 뭘 한다,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권한도 모르면서 그 일을 하겠대. 경기도지사한테 무슨 권한이 있냐면 도시군 계획을 만들 수 있는, 도계획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가지고도 충분히, 경기도지사가 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가지고도 충분히 신도시 재정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도 자세히 얘기하면 저 김남매가 또 쫓아할 거예요. 신도시 특별법 엉덩 빠지고 도시계획 권한으로 하겠다고, 지구단위 계획 권한으로 하겠다고 쓱 얘기할 텐데,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 안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신도시 아파트가 있으면 지금 그 아파트만 가지고는 아무리 용적률을 늘려줘도 사업성이 안 나와요. 왜냐, 처음부터 180%, 200%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용적률을 한 500%로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나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옆에 있는 땅들까지, 주위에 있는 낮은 빌라라든지 상가들까지 전체를 크게 집어넣고 그 중에 큰 단지 쪽에다가, 이 큰 아파트 단지 쪽에다가 기부 체납을 받는 거예요. 기부 체납을 받아서 학교라든지 도로라든지, 그 기부 체납을 받는데 어떻게 하는 게 문제냐면, 이재명은 성남시에서 기부 체납을 받을 때 대장동에서 받은 기부 체납을 중원구에다가 갖다 주겠다, 이런 엉뚱한 이중결합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받은 기부 체납을 그 지역을 위해서 쓰면 됩니다. 뭘로 쓰느냐? 도로로. 도로가 넓어져야 돼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로는 넓어지고, 도로, 또 학교가
당장 초등학생이 인구가 2배로 늘어난다 뭐 이러면 초등학생이 훨씬 늘어나요. 그럼 초등학교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초등학교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그 아파트는 초품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단지는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가 돼서 집값이 훨씬 올라요. 대신 뭘 풀어주느냐? 층수 제한을 풀어줍니다. 층수 제한을 50층, 70층으로 풀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밑에 건폐율은 대신 20%만 해도 돼요. 지금 건폐율 50%로 돼 있기 때문에 다닥다닥 붙어있고, 땅이 반이면 건물이 반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땅이 건물의 4배가 되는 게 이 건폐율이 20%거든요. 건물이 얹혀져 있는 거는 이 전체 토지의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는 맨 땅입니다. 그럼 그 위는 공원처럼 나무와 숲으로 다 하고 차량은 거기 안 다니게 하면 돼요. 보행로는 1층에다 놓고 차는 지하로 다니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차하고 사람이 안 섞여요. 그러면 유모차 끌고 집 앞에 나와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데들이 지금 광교에도 있고 서울에도 여러 군데 그런 식의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단지가 돼야 가능해요. 그 정도 대단지로 지구단위 계획에서 만들면 됩니다. 지금은 왜 안 됐냐? 그때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팔릴만한 사이즈로 땅을 딱 잘라가지고 건설회사에다 팔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그 안에다가 아파트 지어서 분양만 하는 게 목적이지 옆에 학교가 있건 공원이 있건 뭐 이런 거 신경 안 쓴 거예요. 도시계획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그땐 집 짓는 데 현안이 돼 있어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제대로 도시계획을 적용해서 공원 같은 도시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용수! 여러분 3본이 205%로 제일 높아요. 1기 신도시 중에. 분당이나 일산은 분당이 180이고 일산은 더 낮아요. 160인가. 그래서 분당하고 일산은 그나마 좀 사정이 낮습니다. 3본하고 중동이 제일 어렵고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3본을 모델로 해가지고 신도시를 이런 형태로 만들겠다라는 모델을 만든 겁니다. 아마 시간 때문에 제가 그 4년을 도지사를 하면 3본에 대한 기본 그림과 기초 시작 요 정도로 아마 4년이 흐를 거예요. 그러나 3본을 먼저 모델을 만들어서 진행이 되면 나머지 신도시들은 그 모델에 맞춰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10년 안에 도시재정비 완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도시 특별법 기다려요? 10년 후에 시작도 못합니다. 10년 후에 이사도 못 가요. 철거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10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작해서 10년 안에 중동 신도시 완전히 새로 태어나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래 그러면서 20년 그냥 세월 흘려보내실 겁니까? 뭘 원하세요? 10년 안에 할 수 있는 강용석을 뽑아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더 크게 강용석! 안 들려요? 네. 강용석 선제자! 저 공약 중에 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굉장히 그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그 매일 출퇴근하시는 분들 말고도 서울에 자주 가시는 분들이 누가 있냐면 서울에 그 큰 병원들 가려고 자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서울에 5대 병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세브란스 그리고 강남에 있는 가톨릭병원 요거 5대 병원이라고 하는데 이 병원에 가야 내가 좀만 아파도 그 병원에 가서 처방받고 약을 먹어야 내가 좀 낫는 것 같다. 누가 뭐래도 그런 대학병원 의사들한테 처방받고 해야 남들한테 얘기할 때도 이거 아산병원 가서
처방받아서 한 거야. 이래야지 좀 면이 서지. 동네에 있는 내과 가서 했다? 너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러면서 큰 병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몰라서. 어느 병원이 좋은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동네에 있는 병원 가서 했더니 마음에 안 들어. 역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학병원을 간단 말이에요. 2시간 걸려서 가서 2시간 대기해. 그러고 나서 또 1시간 걸려서 처방받아. 그러고 나서 약도 30분 만에 약 사. 다시 2시간 걸려서 돌아와. 하루 종일 병원 가서 하는데, 그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은 얼마 보냐? 1분 봅니다. 1분. 딱 1분 그 의사 선생님 만나려고 하루를 전부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받아오는 처방전이나 사실 웬만한 의사 선생님이 발행하는 처방전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대학병원 처방이 다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공약을 내세웠냐면, 이름은 잘 모르는 강용석 케어 이랬지만 이런 겁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전국에 있는 모든 의사와 약사한테 그 보험 수가 이걸 나눠주는 데입니다. 건강보험으로 받은 돈을 나눠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는 모든 의학 정보가 다 모입니다. 전국의 모든 의사가 무슨 처방을 하는지, 그리고 전국의 모든 의사가 얼마나 환자를 받는지, 무슨 약이 많이 팔리는지, 무슨 약이 어떤 병에 제일 많이 처방되는지, 이런 모든 정보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 헬스케어 기업들이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받아보고 싶어서 난리예요. 그 데이터만 활용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겠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받아보고 싶어서 난리인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민간기업에는 그런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거 줬다고 어떡하려고요? 민간기업에 잘못 제공했다 의료법 위반되고 할까봐 안 내놔. 대신 개인정보만 삭제하면 그런 처방을 누가 더 많이 했다, 어디서 어떤 병이 많이 생겼다, 이런 게 다 나와요. 다 나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처방이 많았고 어떤 병명이 많이 처방이 됐다,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병이 제일 많이 하는 건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정보를 경기도가 받아서 그 정보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개인정보 빼고 나머지 데이터를 받아서 앱을 만들 겁니다. 앱을. 네? 어떤 앱을 만드느냐?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 중에서 어디가 어떤 병에 가장 많은 처방을 했는지, 이를테면 감기 걸렸는데 우리 집 주변에 있는 한 100여 군데 되는 내과 중에서 이 감기에 대해서 처방을 가장 많이 한 곳이 어딘지, 그리고 처방한 약은 주로 뭔지, 이런 것들이 그냥 지역별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거리별로 해가지고 그냥 순위별로 이렇게 쭉 나열해 주는 겁니다. 어디가 어떻고 어디가 어떻다 주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사실 경기도 안에서 이사 가서 처음 가면 아이가 아프다, 어머니가 아프시다, 내가 어디서 다쳤다, 아프다, 그럴 때 어느 병원 가야 될지 몰라. 네? 어느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는지, 어느 치과를 가야 되는지, 어느 내과를 가야 될지, 정형외과 어디를 가야 될지, 그걸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대학병원 가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수요만 줄여도, 그런 사람들만 서울에 있는 병원은, 그게 데이터가 이래요. 아산병원은 경기도민이 50%입니다 오는 환자 중. 서울 사람은 40%예요 삼성병원도 50%가 경기도민이에요. 서울대학병원이나 세브란스는 50%까지는 안 되는데 한 40%가 경기도민이 이용해요. 왜냐? 경기도에 있는 병원들을 못 믿어서. 그리고 거기까지 경기도에서 먼 대학병원을 가느니 그냥 서울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병에. 이렇게 정보만 제대로 제공된다면 그러면 거길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앱 당장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께 경기도민께 무료로 배포하면 좀 그런가요? 100원 받을까요? 네? 그 시스템 올리고 하는데 100원. 제가 볼 때 이거는 100억이나 200억 정도면 충분히 만듭니다. 충분히 만들어요. 공공 배달 앱 이런 미친 짓 하지 말고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만들면 100억, 200억이면 충분히 만들고 매달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정보 받아서 새로 또 업데이트하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거 괜찮지 않으실까요? 네? 여러분들 당장 아픈데 집주위 어느 병원 가야 되는지 모른다? 이걸로 찾아보면 돼요. 병명과 어느 과 이렇게 찾으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 만들면 아마 6개월 내에 1년 내에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이거 따라할 겁니다. 안 따라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그 앱을 가지고 다른 지역 사람들을 만나면 그거부터 자랑할 거거든요. 이거 봐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여기 주위에 있는 병원들 다 나온다. 어디가 어떻고 다 나온다. 괜찮으세요? 이거 강용석 페어라고 이름 붙여서 강용석이 도지사가 되면 바로 만들어서 6개월 내에 여러분들 그냥 앱에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할 겁니다, 여러분. 아니 제가 빨리 끝내고 싶어도 저기 서 계신 분들조차도 뒤쪽에 아무도 안 가고 점점 늘어나세요. 네? 괜찮으세요? 재밌습니까? 들을만 해요? 들을만 하죠? 네. 그러니까요. 저도 재밌어요. 저도 저희가 만든 공약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이걸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좋아해 주시고 이게 너무 신나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 공약이란 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바뀔 거다라는 게 눈에 보이고 얼마 만에 하겠다고 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시면 공약을 바로 하는 거고 아 그건 좀 어렵겠구나 그건 힘들겠구나 해가지고 그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또 안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지성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더 많은 사람한테 효율이 가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경기도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예산과 자원이 충분히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재밌어 하시니까 하나만 더 하자면 네, 제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매번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어떻게 축소판이냐? 대도시부터 시작해서 농촌까지 다 있고 산과 강과 섬과 바다 다 있고 네? 심지어 휴전선도 있어요. 휴전선도 있어서 안보 문제도 늘 아주 가까이에서 겪고 이게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죠. 그리고 대기업부터 정말 중소기업까지 정말 영세한 공장까지 다 있고 외국 노동자도 많고 국제화도 돼 있고 대한민국이 경기도랑 차이가 없어요. 경기도가 발전하는 게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 뺏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뺏기고 있는 게 뭐냐? 한강이 여러분 한강이 경기도의 제일 대표적인 강입니다. 그렇죠? 한강이 경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강이에요. 경기도를 훨씬 많이 지나갑니다. 서울보다 경기도가 한강이 남한강, 북한강 전부 흘러와가지고 만나서 팔당에서 만나서 쭉 흐르고 그리고 신곡, 수중보, 그 행주대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진강으로 만나는 데까지 해서 서해 나가는 데까지 해서 훨씬 길어요. 한강이 경기도하고 훨씬 많이 맞대고 있는데 여러분 경기도에서 한강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있어요? 기억도 잘 안 날 겁니다. 네? 어렸을 때 배성리 같은 데 간 거 외에는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왜냐? 한강이 그냥 서울 시민들을 위한 호수처럼 돼 있어요. 서울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호수처럼
강이라고 생각조차 되지가 않아. 흐르는 것도 잘 안 보여. 양쪽에 보로 막혀 있어서.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일단 행주대교서부터 저쪽 서해안까지는 북한하고 약간 위쪽에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안보상 이유로 이쪽 김포하고 고양 이쪽하고 파주하고 여기가 다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양쪽 강 옆에 철조망 닫혀가지고 아예 강 쪽으로 사람이 못 나오게 만들어놨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그 철조망은 풀었어요. 철조망 풀었습니다. 근데 전쟁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북한이 설사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통해서 내려오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건 위에서 장사정포 쏘고 미사일로 쏴가지고 핵폭탄이나 터뜨리고 이거지, 북한군이 내려와서 서울을 점령한다? 재래식 전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군사보호구역으로 그 넓은 땅, 그 좋은 한강을 전부 묶고 있다는 건 이건 완전히 바보짓이에요. 완전히 바보짓입니다. 그 군사보호구역 제가 경기도지사 되면 확실하게 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김포 같은 경우에는요, 김포가 75%가 군사보호구역이에요. 김포 신도시라고 하는데 아파트 있는 거 외에 저쪽 월고 쪽이 훨씬 큰데 거기는 몽땅 묶여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집 한 채도 제대로 못 지어요.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뭐 무슨 이 한반도의 철새도래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임진강 한강 만나는 데가 철새도래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철새가 오고 가장 그 먹이활동 풍부히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거기입니다. 그런데 군사보호구역 때문에 이 철새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보지도 못해. 가까이 가지도 못해. 여기 아까 이 그 리조트와 수변공원화에서 뭐 야영 캠프장 이런 걸로 그냥 처음부터 뭔가 제대로 된 그 건물을 짓는 것보다 좀 이렇게 풀기만 해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발만 해도 여기만 개발되잖아요. 그러면 김포 신도시, 지난번에 이재명이 뭐 3억짜리 있지 않냐고 해가지고 김포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김포 신도시 바로 그냥 2배로 오릅니다. 제가 집값 떨어뜨리는 방법도 알지만 집값 올리는 방법 진짜 잘 알아요. 네? 집값 올리는 방법 잘 알아. 전철 오면 집값 올라요. 네? 역세권 되면 2배 오릅니다, 무조건. 네? 집 안 가지신 분들이 화나실까봐 제가 이걸 세게 얘기를 못하는데 집값 오른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여기저기 유세 다니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경기도에 가지고 계신 집이 있다면 지금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집 돈 벌어서 팔고 서울로 이사 가야지, 서울 가서 집 사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갖고 있는 경기도의 집을 꽉 쥐고 있는 게 여러분 인생 최고의 투자가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용석! 여러분, 서울은 이미 낡았어요. 낡았습니다. 네? 서울에 50년, 40년 된 아파트들도 재건축 못하고 난리가 나고 그렇게 낡았는데도 그리고 서울 안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지 않으면 빈 땅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 오고 싶어도 땅값이 너무 비싸고 여기다 뭘 지으려면 10년 걸려. 이러니까 사옥 하나 지으려고 해도 10년 걸려요. 그런데 어떻게 와? 네? 그래서 세계적 기업들이 오겠다고 하다가도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규제와 땅값과 이런 걸, 근데 지금 평당 페란로에 뭘 하려면 평당 10억 줘야 되는데 평당 10억 주고 만일에 1000평이나 10,000평을 사가지고 뭐 사옥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가치가 유지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어. 그런 것 때문에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그러나 경기도는 서울의 17배입니다. 땅이 많이 있어요. 땅이 많이 있어. 근데 경기도를 왜 잘못 개발을 하냐면 기존 지하철선, 기존 전철선 여기 주변으로만 신도시를 개발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땅은 그냥 다 놀고 있는데 이 신도시 만들 데가 없다 그래. 신도시를 왜 만들 데가 없어요? 지선으로 만들면 충분히 기존 선과 옆으로 쭉 빼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의 변화를 가지고 경기도를 이끌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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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의정부의 레드 클라우드라고 한 25만 평짜리 미군 기지가 요번에 이제 반환이 됐어요. 거기하고 성남공항이 한 135만 평인데 주변까지 해서 한 200만 평쯤 됩니다. 그리고 수원공항이 220만 평이고 과천 경마장이 한 55만 평쯤 돼요. 이 정도 부지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서울하고 아주 가깝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여기에 기존의 도시계획상의 규제를 완전히 풀고 순전히 용적률만 남겨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이렇게 기초 토목을 해서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런 거를 하라고 경기개발공사라는 게 있는 겁니다. GH라고 하는 경기개발공사가 그런 사업을 경기도가 직접 나설 수 없으니까 경기개발공사가 그런 걸 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개항에서 떨어질 이재명 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재명은 그 경기개발공사 직원 400명이었던 회사를 직원을 700명을 만들어놨어, 4년 동안에. 그래놓고는 새로 벌린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300명 늘린 사람들이 다 측근 아니면 측근의 친척 아니면 측근의 친척의 인척이 아니면 측근의 친척의 인척의 지인이야. 네? 그걸로 대선 운동만 한 거예요. GH공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방금 그런 공항을 뺄 때 지금 성남공항이나 수원공항은 공군에서도 옮기고 싶어 해요. 네? 옮기고 싶어 합니다. 왜냐? 그 북한의 장사정포, 방사포 이게 사정거리가 원래 40km 정도밖에 안 됐는데 성능 개량을 해서 이게 늘어나가지고 7, 80km까지 날라와요. 근데 성남공항은 60km고 휴전선에서 60km고 수원공항은 70km라서 위험합니다. 개전 초기가 됐을 때 방사포, 장사정포가 제일 먼저 타격을 하는 게 군공항이기 때문에 위험해요. 더 남쪽으로 내려가고 싶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자기들이 내려가겠다고 먼저 얘기하면 그냥 자기들이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쪽에서 먼저 해주길 원해. 경기도에서 적절한 땅값만 쳐주면 이를테면 평당 성남공항은 좀 비싸니까 한 100만원 그리고 수원공항은 이를테면 한 70만원 정도를 쳐주면 이 사람들이 옮겨가요. 그 돈 가지고 여주나 화성지구 같은 데로 가서 땅 사서 충분히 만들고도 돈이 남아서 공군 복지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옮겨갑니다. 그 돈을 먼저 GH공사가 채권을 발행하든지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규제를 싹 풀어가지고 기업들한테 분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교가 2008년에 분양을 할 때 기업들을 분양할 때 평당 800만 원을 분양했습니다.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14년 만에 2억이에요, 평당. 기업들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 때 땅값이 오를지 안 오를지를 파악을 합니다. 아니, 상암동에 2002년에 방송사들한테 분양할 때 800만 원이었는데 거기도 지금 2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기업 유치하겠다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자체장들이 내가 열심히 쫓아다니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런다고 기업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규제 풀어주고 땅값 그렇게 싸게 매겨가지고 있어요. 땅값 이제 거기는 그렇게 사서 기초 토목 정도 하고 규제 싹 푼 다음에 평당 한 3천 정도에 분양하면 다 들어와요. 왜냐면 바로 밑에 있는 판교가 2억이거든요. 그럼 여긴 들어오는 순간 3억 되는 거야. 10배 뛰는 거예요. GH는 100만 원에 산 땅으로 토목공사 비용 한 400만 원 들여서 500 비용밖에 안 들었는데 그걸 3천만 원에 팔면 GH공사엔 돈이 엄청나게 생겨요. 그럼 GH공사는 그 돈으로 또 다른 데 가서 사업할 수가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사업 같은 데 지원하는 거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세금이 안 들어가고도 충분히 사업을 해가지고 경기도민의 세금이 아니고도 경기도 내에서 충분히 그 돈 만들어서 사업 비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민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그 세금 나눠줄까 이런 생각하는 도지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경기도가 갖고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유치하고 또 경기도 공사에다가 돈을 벌게 해서 그걸로 또 다른 사업을 하게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도지사가 돼서 경기도를 발전시켜도 지금 경기도가 너무 급해요.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경기도가 다른 도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는 세계와 경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은 낡았고 서울 지금 무슨 드라마에서 서울은 노른자고 경기도는 흰자라고 그래가지고 많이들 실망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서울이 텅 빈 데고 주변을 상평동본처럼 꽉 채운 경기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에이 듣기 좋은 소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사례가 있어요. 실제 사례가. 네? 프랑스가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파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 150만 정도 인구인데 파리는 그냥 관광도시예요. 네? 여기는 무슨 산업이나 이런 게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 주변에 한 1700만 정도 인구가 사는 그 파리 주변 지역,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경기도 같은데 이 일드팡스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진짜 프랑스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여기 프랑스 주요 기업들 본사 다 있고 그리고 사람들 파리는 그냥 가끔 뭐 손님들 왔을 때 구경시켜 주러 가거나 뭔가 좀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잠깐 갈 때나 가지 그 주변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안 가요 잘. 프랑스 사람들은 파리 가보면 관광객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기도가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경기도에 살고 경기도에 투자하고 경기도에 집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인생 최고의 투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아직도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 또 내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요 정도 하겠습니다. 근데 힘들지 않으세요? 가사서 들으시느라고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네? 재밌게 들으셨어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라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획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실행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렇지 않아요. 계획 자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실행을 해야 제대로 하는 거지 그냥 남의 얘기 듣고 어디서 그냥 베껴가지고 한다고 하면 겉껍데기만 비슷한데 실질은 하나도 없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강용석이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떡하지? 나 벌써 어제 오늘 다 찍었는데 누구 벌써 찍었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강용석 그래도 당선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용석이 만일에 15%를 얻잖아요. 15%를 얻으면 제가 그 15%로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김동연 후보든지 김은혜 후보든지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공약들을 빨리 완성하는 게 당신들을 위해서도 좋을 거다 라고 해서 반드시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3%나 5%쯤 얻으면 그런 말을 할 힘이 안 생겨요. 네? 여러분 지금 안 찍었더라도 빨리 가족들 아직 당일 투표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강용석 꼭 찍어야 된다. 옷길에 지선 만들고 싶으면 옷길 지구 역세권으로 2~3년 안에 만들고 싶으면 강용석 꼭 찍어야 되겠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죠? 여러분 강용석 찍으면 사표된다고 막 그래요. 강용석 찍으면 당선 안 될 사람이니까 사표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그냥 관성적으로 쭉 내리 찍었던 거 관성적으로 파란 당 찍으면 파란 당 쭉 찍는 거 빨간 당 찍으면 빨간 당 쭉 찍는 거
이게 사표입니다, 여러분. 어떤 후보가 무슨 공약을 내놓고 어떻게 할지 이런 거 안 보고 정책이나 공약 제대로 안 보고 그리고 그냥 당 보고 그냥 쭉 찍어주는 거 이게 사표예요. 이게 사표. 그렇게 찍어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찍어서 살림이 나아지세요? 강용석을 찍는 여러분의 한 표가 여러분 인생 최고의 투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분위기 보니까 10% 넘을 것 같은데 믿어도 될까요? 딴 데는 몰라도 제가 부천은 꼭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10% 넘는 이렇게 환호해 주신 게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강용석이 제대로 할 것 같아서 환호해 주신 걸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계속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대한민국 정치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강용석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